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나이 윤소입니다. BYD가 한국에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독일 가가지고 아토3라는 차를 처음 타보고서 BYD라는 브랜드 이런 차구나. 뭐 한국에 들어온다면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살만하겠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했었는데, 네, 그 차가 이제 드디어 한국에도 런칭이 된 거죠. 가격도 다 확인이 됐고, 오늘 기준으로, 오늘 1월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조금의 규모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그런 정보들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아토3 과연 살만한가? 요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살짝 너무 지금 기대치가 큰 거 아니에요? 기대치를 크게 잡을 차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오늘 이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YD라는 브랜드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과연 이제 어떤 브랜드인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에 와서는 BYD 프리미엄이에요, 우리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케팅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 나라 중국 내에서는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정상적으로 연봉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이제 구매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집단, 네, 요 집단들을 이번에 항저우 출장 갔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봤단 말입니다. 야, 너는 무슨 차가 제일 좋아? 너 뭐 타? 너 뭐 타고 싶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물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테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모델 Y 한 차종만 한 달에 한 6에서 7만 대 정도 판다고 합니다. 더 엽기적인 건 중국에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지커도 그렇고요, 리오토, 화웨이 시스템이 들어간 보야나 뭐 아바타,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 막 엄청난 차들이 막 즐비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정작 중국에서 FSD를 아직 풀지도 않았어요. 중국 내에서 지금 테슬라 산다고 해서 FSD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냥 주행 보조 장치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차선 유지하는 정도로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중국에 그렇게 자율주행 대단한 차들이 많고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층들한테 비춰지는 테슬라라는 브랜드 밸류가 엄청나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자, 테슬라 다음으로는 어떤 브랜드가 또 많이 얘기가 나왔냐면 리오토가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리오토는 뭐 저희가 이제 그 자율주차 기능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 자율주차를 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게 이쁘게 잘 생겼어요. 그래서 특히나 L라인 같은 경우에는 야, 저거는 한국에 들어오면은 디자인만 보고도 나도 한 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이 괜찮은 차였거든요. L6 모델만 탔을 때는 사실 승차감은 이렇게만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뭐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워낙에 좀 막강하다 보니까 아무튼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리오토라는 브랜드를 테슬라 다음으로 좀 많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뭐 지커, 그리고 또 뭐 그 다음으로는 뭐 샤오펑 얘기도 좀 있고, 뭐 니오 얘기도 있고, 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물어보는 그 누구한테도 BYD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BYD는 제가 물어봤어요. BYD는 어때? BYD는 인식이 어때? 라고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심플했습니다. BYD는 그냥 택시를 타는 거 아니야? 라는 대답이 다수에게서 오더라는 거. 그래서 보니까 아토3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모델 Y나 뭐 리오토 차량들이나 뭐 이런 차량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가격이 한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 안에서도 정말 저렴한 포지션의 차량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포지션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BYD는 자국에서조차 프리미엄의 이미지는 전혀 아닌데, 과연 그게 바다 하나 건너와서 한국에 온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프리미엄 이미지를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과연 막 EV3 같은 차와 가격을 막 어깨를 나란히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이게 승산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면서 좀 회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너 2년 전에 아토3 타보고는 뭐 3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으면 뭐 살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벌써 2년 전이잖아요. 그 2년 동안 여러 전기차들이 또 새롭게 출시가 됐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는 그 2년 사이에 무슨 차가 나왔냐? EV3라는 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EV3 스탠다드 모델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스탠다드 모델을 좀 간과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EV3는 스탠다드 모델이 정말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3 풀옵션 3,300에 팔겠대요, 한국에서. 요거랑 EV3 스탠다드, 그냥 기본 트림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모든 옵션, 모든 스펙이 EV3가 더 뛰어나거든요. 물론 외장 사이즈, 뭐 범퍼가 좀 더 길고 뭐 어쩌고 해서 외장 사이즈 자체는 뭐 아토3가 조금 더 큰 부분은 있겠으나, 그조차도 실내에 막상 탔을 때는 EV3의 공간감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EV3랑 아토3를 놓고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부터 좀 짚고
짚고 넘어갈게요. EV3 스탠다드는 지금 보조금이 확정이 된 지역이 꽤 많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3,995만 원에서 지금 여기 용인 기준으로 먼저 좀 볼게요. 용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지자체 포함해서 685만 원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EV3가 용인 기준으로 3,310만 원. 자, 그러면 아토3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아직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됐지만 모델 Y를 한번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자고요. EV3 기준 685만 원 보조금 나오는 용인 기준으로 했을 때 모델 Y LFP가 보조금이 241만 원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토3의 보조금은 최대 241만 원이 될 거다. 네, 그리고 나와봐야겠지만 아마 2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 지금 이 모델 Y LFP 같은 경우에는 아토3보다 주행 가는 거리도 더 길어요. 그리고 충전소 확보도 더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델 Y LFP가 보조금이 241만 원이에요. 그러면 과연 아토3는 보조금이 얼마가 나오겠냐는 거죠. 일단 이 이상은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 게 맞고, 자, 그러면 아토3 풀옵션 3,300만 원에서 보조금 241만 원 빼면 아토3의 최종 구매 가격은 용인 기준으로 했을 때 3,050만 원, 딱 이 보조금 정도 2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서울로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3,995만 원 빼기 EV3 보조금 528만 원 하면 3,467만 원인데요. 모델 Y는 서울 기준 185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토3도 최대한으로 18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쳤을 때 EV3와의 차이는 약 한 300만 원 정도. 좀 극단적인 것도 한번 볼까요? 합천이 지금 EV3 보조금이 1,230만 원이거든요. 3,995 빼기 1,231. EV3 실구매 가격이 2,760만 원. 자, 그런데 모델 Y가 435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3,300 빼기 435는 2,865만 원. 오히려 EV3가 100만 원 정도 아토3보다 더 저렴해지는 결과까지도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나올 수 있다는 건 물론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EV3 스탠다드랑 아토3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봤자, 정말 많이 나봤자 300만 원 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조차도 아토3의 가장 이제 유리한 보조금 결과가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또 가장 유리한 지역에서 그 정도 날 거라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지역에서 많이 나봤자 뭐 한 200만 원 정도 선, 그리고 아까처럼 진짜 뒤집어지는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토3와 EV3 사이에 차량 가격이 최대 300만 원 차이가 난다라는 가정하에 300만 원을 딱 더 쓰고 EV3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떤 추가적인 이득을 더 가져갈 수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기아라는 이미지, 그리고 차 외관에서 풍기는 그런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은 다 논외로 하고 오로지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뭐 스펙들이나 뭐 안전장치들이나 편의 장비들, 스펙들만 딱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전기차잖아요. 네,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를 말씀드림에 있어서 이 아토3에 들어가 있는 LFP 배터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엔 유독 LFP 배터리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 퍼져 있는데요. 여러분, LFP 배터리는 무조건 효율이 떨어지는, 무조건 안 좋은, 무조건 싸구려 배터리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뭐 모델 Y에 들어가 있는, 거기도 BYD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BYD 블레이드 배터리를 통해서 결국에 테슬라가 주행 가는 거리를 뽑고 효율을 뽑고 이제 충전 속도를 뽑고 하는 것들을 보면 LFP라고 무조건 안 좋은 배터리다라는 인식을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고, 심지어 지금 중국의 지리그룹 산하에서 만드는 그 골든브릭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커라는 자동차에 들어가서 충전 속도를 막 500kW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막 300kW 충전 속도를 안정적으로 쫙 유지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차량에 탑재돼서 막 주행 가는 거리를, 막 실주행 가는 거리를, 그 지금 중국 기준 말고 실주행 거리를 막 500, 600km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은, 우리나라가 워낙에 3원계 배터리를 좀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여론이 좀 그쪽으로 좀 몰아간 게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LFP는 재활용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나라의 LFP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거지 LFP라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말은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도 추후에 우리나라에도 LFP가 많이 깔리게 되면은 재활용하는 그 환경적인 인프라는 또 그때 가서 갖춰지면 당연히 해결이 될 문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토3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LFP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LFP 배터리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 차가 보여주는 연비, 최종적인 효율,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고속, 항속 주행 영역에서.
자, 제가 2년 전에 독일 갔을 때 타봤던 아토3가 누적 주행 거리가 뭐 1000몇백 킬로밖에 안 된 새 차를 제가 렌트를 해가지고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도 제가 받아가지고 한 3,400km는 탔어요. 대부분은 이제 고속 항속 주행을 했고 뭐 이렇게 많이 쏘지도 않았어요. 그 차 가지고 많이 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그때 촬영해 놓은 거를 딱 보니까 그때 연비가 킬로와트 시당 4.3 나왔었더라고. 4.3. 네, 그런데 아토3 배터리 사이즈 아시죠? 네, 60kW입니다. 제조사 공식 발표 스펙이 60kW이에요. 이 안에 뭐 안전 마진을 얼마나 만들어서 실제 0%부터 100%까지 사용하는 구간의 사이즈가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냥 그 60kW를 그대로 다 쓴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네, 고속 항속 주행을 했을 때 연비 4.3, 60 곱하면 고속 항속 주행하면 한 250 탄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날씨가 풀리고 나면은 또 이제 비슷한 컨디션에서 속초를 갔다 와 보면 다른 전기차들과 줄 세우기가 확 좀 또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국에 들어와도 연비가 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뭐 올라간다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 아토3가 한국에서 그나마 복합 주행 가는 거리를 뭐 320인가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저속 상황에서의 도심 상황에서의 테스트 때 그나마 좀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 이 차는 고속으로 올라가면 효율이 완전 박살이 날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EV3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스탠다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속초를 갔다 온 적은 없긴 하지만 롱레인지 오히려 더 무거운 차를 가지고 속초를 갔다 왔을 때 연비가 6.5였습니다. GPS 속도 기준 110km로 고속도로를 쭉 항속을 했는데 연비가 6.5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토3랑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롱레인지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연비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떨어질 일은 없죠. 자, 그래서 EV3 스탠다드가 최소 6.5는 나온다라고 치고 네, 롱레인지도 그 정도 나왔으니까 배터리 사이즈가 58.3이고 곱하기 6.5 하면 378이에요. 근데 뭐 안전마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뭐 조금 빼가지고 대충 뭐 350이라고 친다면 자, 1회 충전 고속 항속 주행 가는 거리가 아토3와 EV3 사이의 차이가 한 100km 정도 나게 될 겁니다. 이거 제가 두 대 다 이제 날 풀리고 나면은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속초를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차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도심 주행보다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볼 때는 이제 고속 항속 기준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어차피 도심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 충전을 가득 해놓고 4일을 타냐 5일을 타냐 6일을 타냐의 차이예요. 어차피 4일에 한 번 충전하나 뭐 6일에 한 번 충전하나 크게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고속 항속 기준의 주행 가는 거리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가뜩이나 아토3는 지금 충전 속도가 빠른 차가 아니에요. 몇몇 분이 테스트한 걸로는 뭐 50kW이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50보다는 더 잘 나오는 충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EV3보다도 충전 속도가 지금 느리단 말이야. LFP 안전하고 뭐 효율도 괜찮고 뭐 다 잘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서 모터와 궁합을 시켰을 때 그리고 그 차량의 디자인에 따른 이런 항력 계수 같은 것들이 쭉 영향을 다 미쳤을 때 기어비가 영향을 미쳤을 때 고속 항속 주행 가는 거리가 250 나오는데 충전 속도까지도 빠르지가 않다? 최소한 수도권 기준으로는 속초까지 한 번에 가서 속초에서 좀 더 편하게 놀러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는 남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토3는 그 기준에서 이미 저는 탈락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EV3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속초TV 테스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천천히 가서 한 90에서 100 정도 속도로 가면은 이게 스탠다드도 한 번 충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토3랑 EV3가 그냥 환경부 인증 복합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면은 주행 가는 거리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뭐 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막상 고속 항속 영역으로 딱 띄워놓고 올라와서 환경부 기준으로 그럼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모델 Y가 뭐 고속 항속이 500 나온다는 인증을 해주는 그 말도 안 되는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하지 말고 리얼 월드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쫙 달렸을 때 실제로 얼마나 갈 수 있는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100km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많은 테스트 결과들이 나오고 리얼 월드의 테스트 결과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정말로 완전 딱 그 도심 전용 전기차 느낌이 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이 정도로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대목에서 저는 벌써부터 보조금 받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300만 원 차이 나는 거 그 이상의 값어치는 이미 하고도 남는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승차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토3가 굳이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1세대 코나 EV, 1세대 코나 네온 말고 1세대 코나
EV랑 그나마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세대 코나 EV가 어떠냐면 좀 어떻게든 이 저속 요철에서의 승차감은 뭐 나름 부들부들하게 잡았어. 문제는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이 차가 자세 제어가 안 돼요. 한쪽으로 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뭐 고속도로에서 급회선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많이 좀 불안한 느낌이고, 주행과 관련된 모든 것들, 정숙성, 가속력, 연비,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고속 주행 안정감, 모든 면에 있어서 아토3는 한 급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한 급 이상의 차이. 자,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제가 오히려 EV3 옵션이 좀 들어간 모델은 가운데 센터 콘솔 그 도마 보고 이게 뭐 하라고 만들었냐고 막 좀 욕을 했지만, 오히려 스탠다드 제일 베이스 모델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 자리에 깔끔한 컵홀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실내 공간 활용성 EV3가 압도적입니다. 시트 착좌감 압도적입니다. 아토3 시트는 앉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폭신폭신한 것 같으나 그냥 폭신폭신하기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EV3 시트는 폭신폭신한 것 같은데 앉으면 잡을 때를 다 잡아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차 시트를 타고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 그냥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허리가 어디 아프다거나 너무 막 푹 꺼져가지고 힘들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는데,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앉으면은 부드럽게 꺼지는 것 같은데 그 상태로 그냥 꺼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운전할 때 시트가 좀 불편했던 기억이 좀 있고, 특히나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EV3도 물론 시트 쿠션의 높이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토3는 시트 쿠션의 높이뿐만 아니라 길이까지 좀 더 짧았고, 거기에 착자감까지도 좀 너무 꺼지는 착자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열도 뭐 레그룸이 조금 더 넓고 뭐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게 큰 차이는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시트가 좀 훨씬 더 좀 불편한 느낌이었다 보니까 2열 거주성을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EV3에 한 표를 더 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 이제 앞쪽에 고래 배를 연상시키는, 아싸리 좀 그렇게 다 좀 이렇게 고래 배 느낌으로 좀 다 가면은 또 모르겠는데, 좀 고래 배 느낌으로 가다가 옆에는 기타 치고 있고 딩가딩가 하고 있고, 앞에 보면 또 이제 고래 배고, 그런 디자인 컨셉이라도 좀 그래도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 시장에 또 좀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좀 심플하게 좀 튜닝을 해서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또 남는 대목이고, 결과적으로 아토3가 한국에 와서 EV3 스탠다드라는 모델이 이제 한국에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 가격 차이가 한 200~300밖에 안 난다? 그렇다면 과연 그 차이 나는 200~300만 원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단점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뭐 고속 항속 주행 가는 거리가 EV3보다 막 100km 짧고, 실내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시트 착좌감, 뭐 브랜드 밸류는 말할 것도 없고, 충전 속도, 센터, AS망, 뭐 이 많은 것들을 그 200~300만 원으로 다 커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좀 이제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BYD가 진짜 공격적으로 나올 거였다면은 실구매가를 2,500까지는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중국 내수에서 판매하는 가격 정도로는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쩌면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캐스퍼가 아토3보다 더 길 수도 있어. 그러면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난 어차피 혼자 타고 다니니까 뭐 큰 차 필요 없는데? 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 캐스퍼 일렉트릭 가버릴 거고, 차도 조금 해가지고 운전도 얼마나 편한데, 아니면 나는 차에 사람을 좀 태우고 다녀야 돼, 가족들 같이 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도 같이 타는데 여행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은 고속항속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할 테니까 EV3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거고. 그러니까 이 위아래로 이게 애매하게 껴가지고 이게 뭔가 최소한 캐스퍼랑 비슷한 가격으로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제 엄청난 캐스퍼 대비 엄청난 큰 실내 사이즈와 이런 것들로 좀 어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남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즘에 뭐 이제 BYD 공식 런칭하면서 이제 언론에서 뭐 중국 차의 공세, 2천만 원대 전기차, 우와 무서워요, 뭐 BYD 대단해요, 이렇게 뭐 많이 뉴스들이 나오는데, 결국에 아토3가 성공해야 저는 BYD가 살아남는다고 보거든요. 아토3보다 더 높은 가격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전기차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EV3 롱레인지 있어, 아이오닉 줄줄이 막 다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이 상태로는 토레스 EVX랑 싸워도 질 것 같은 그런 상품성을 좀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어서 BYD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잘 보시고 차량 구매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차가 이제 한국 침공을 이제 좀 가시화했죠.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차는 전기차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 전기차고 뭐 ER EV고 내연기관 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국 차들이
우리나라 대비해서 확실하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라는 게 정말 차를 타보면 굉장히 몸으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승차감, 뭐 고속 안정감 이런 거 직허고 뭐고 그 누가 와도 아직은 현대차가 훨씬 좋아요. 고성능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중국 고성능 전기차들은 지금 현재 제가 타본 걸로는 아이오닉 5N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모든 브랜드 포함해서요. 뭐 다들 뭐 제로 100만 뭐 2초 뭐 땅바닥에서 막 점프하고 뭐 이런 퍼포먼스 보여주는데 택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직허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이제 중국의 그 무서운 소프트웨어로 무장된 자동차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장 직허가 들어오면은 그 직허 브랜드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주차하는 일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 사람보다 주차를 잘하거든요. 문제는 사람보다 빠르게 해요. 주차 자리를 인식하는 것도 들어가면은 바로 자동으로 쫙 인식이 다 되고 있어요. 그냥 어디든 서가지고 저 자리 딱 누르기만 하면 사람보다 빠르게 주차를 해버립니다. 전기차라서가 아니라 사실 그 소프트웨어가 강력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말 한국 차를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BYD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 차가 한국에 계속 들어오면은 진짜 좀 걱정이 되고 위협이 될 텐데 뭐 오늘의 주제는 BYD는 지금 가격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오늘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았던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도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잘 보시고 차량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영상을 한 편 만들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네, 귀성길 운전하시는 내내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